그런 트러블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대처를 할 때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와, 빡세네. 중국만 빡센 줄 알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한다. 국가를. 그러면 여전히 일본을 하시겠습니까? 중국 어때요, 중국? 요즘 추가 부수입으로 월 100만 원이라도 좀 더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에 구매대행 사업을 부업으로 검토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매대행은 종류가 국가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구매대행이라는 게 사실은 해외에 있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걸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에 따라서 구매대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본 구매대행 사업을 2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 셀러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입니다. 닮았나요? 좀 닮았나요? 구매대행 자매. 완전 재밌겠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 구매대행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있고 몸을 갈고 생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어떤 상품을 취급하나요? 저번에 뭐 반품받았다고 우리 애들 뭐 먹을 거 그거 막 선물해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과자나 라멘 같은 것도 식품류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낮아요. 하기는 하는데 보통 일본 자체 브랜드들이나 뭐 아니면 글로벌 브랜드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푸마 뭐 이런 운동화류 그런 것들 많이 하고요. 일본이 애니 강국이니까 뭐 캐릭터나 애니 쪽 그런 굿즈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중국은 노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없는 거 그냥 싹 다 팔 수 있어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서 좀 재밌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잔가지 파쇄기라는 거 아세요? 장가지 파쇄기? 이건 뭐죠? 그 나뭇가지 같은 거 네네. 잔가지잖아요. 그거를 기계에 넣고 파쇄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 재밌죠? 그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뭐 파이프 밴더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파이프를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런 파이프도 있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 파이프들 그거를 이렇게 밴딩하는 그런 기계가 따로 있어요. 최근에는 접근성 좋은 걸 말씀드리면 공룡 인형옷 그 있잖아요. 인형 탈 그 전신에 이렇게 입는 거 되게 네네. 더운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팔렸고 국내에는 디자인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좀 잘 올려놓으면은 주문이 곧잘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상품을 어떻게 찾아요?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마켓을 가가 뭐가 요즘 잘 팔리나 하고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브랜드 몇 개 집어넣고 시즌별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니까 주기적으로 신상을 체크하면서 아니면 애니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뭐 영화가 개봉한다 뭐 그런 시즌에 이제 딱 올려놓으면 이제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브랜드 같은 거는 뭐가 잘 팔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브랜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요시다 포터 뭐 이런 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아는데 이게 올리자마자 다 나가고 주문은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도 못 구해요. 뭐 이제 좀 자기만의 브랜드를 좀 열심히 찾아야 돼요. 남들이 모르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브랜드 찾는 것도 나름의 뭔가 있어야 되네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잘 모르는데 그 브랜드를 어떻게 찾는지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그 뭐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본 브랜드를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모르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본에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주대 한번 해볼까 해서 일본을 골라가지고 그때서부터 브랜드를 이제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아마 웬만한 거는 다 누군가가 취급을 하고 있어서 힘든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본인은 그래서 본인만의 그게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은 전에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되게 소싱할 때 쉽게 하신다고.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도 소싱을 쉽게 할 수 있게 많이 뭐가 나와 있어요. 다른 판매자 어떤 거 파는지 벤치마킹해서 소싱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고요. 요즘에는 셀러라이프 같은 그런 키워드 툴 그런 거 써가지고 찾으면 또 팔리는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자체 개발한 소싱기가 있습니다. 그거 돌리면 진짜 순식간이죠. 어떤 건데요? 그거는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쓰시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벤트 종종 하는데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무료 사용권을 드리고 뭐 주문 처리할 때는 어떤가요? 쉬운 편인가요? 어려운 편인가요?
일본에서 좀 자주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품절이랑 가격 인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랜드 제품 그런 걸 많이 올리는데 다들 아는 그런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이 생겨서 주문을 넣으면 저희가 구하려고 봐도 이미 일본에서도 품절이에요. 이게 다 사람 보는 눈이 똑같아서 그런지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고요. 아니면은 이 매출 너무 소중해. 팔고 싶어. 찾았어, 어떻게든. 네. 근데 처음 올렸을 때보다 가격이 2배나 뛰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거는 브랜드 제품도 그렇고 애니 캐릭터는 정말 뭐 2배가 뭐야 3배 뛸 때도 있고 진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서 주문은 들어와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일본 하시는 분들 좀 공통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한 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객님한테 주문 취소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쵸.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돈을 더 내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하기는 해요. 워낙 인기 많고 이런 거는. 근데 한 10명 중에 8명은 취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배가 뛰니까요. 이게 뭐 한 1, 2만 원 비싸졌어요가 아니라 1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더 내세요. 이러면 거의 이제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일본은 이제 라쿠텐이라고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데 거기는 주문하고 30분 지나면 구매자가 캔슬을 못 해요. 아예 못 넣어요. 뭘요? 그 시스템에. 취소 요청을 못 해요? 못 해요. 버튼이 있잖아요. 인터넷 페이지에. 그 버튼이 아예 없어요. 30분 지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판매자한테 직접 문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판매자는 주문 후에는 캔슬 못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지를 해놓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아니 잠깐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정말 뭐 사정을 해가지고 보내서 취소를 해주는 판매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 안 해주는 판매자 되게 많아요. 이제 곤란한 거죠. 뭐 조카한테 식품이면 초콜릿 과자 같은 거 주고 뭐 신발 같은 거 사이즈 뭐 주변에 맞는 사람 있으면 주거나 참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물건이 잘못 왔어요. 사이즈가 틀리게 왔다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그럼 어떡해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되게 일본 사람들은 스탠스가 우리는 검수 잘해서 보냈는데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뭐 이러는 경우가 안 믿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막 해서 당장 바꿔드릴게요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좀 되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제가 일본에 살아서 바로 받아서 바로 연락을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게 기간이 좀 지났으면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공고를 했고 그게 지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처가 어렵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은 이제 잘못된 거를 얘네들이 일주일이라고 했다면 그 일주일 안에 잘못된 거를 파악을 해서 바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면? 곳이 많이 있어. 적지 않아요. 와. 그런 트러블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대처를 할 때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와, 빡세네. 중국만 빡센 줄 알아. 아니, 중국은 사실 판매자가 잘못해서 잘못 보내면 바로 다시 보내주거든요. 다시 보내줘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힘든 점을 알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모든 판매자가 그런 것처럼 반품 달아주는 데도 있어. 반품 달아주는 데도 있어. 중국도 되게 이런 경우 있거든요. 만약에 철제 렉 같은 거를 샀어요. 근데 이게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페인트 칠 때 있어. 근데 받았는데 일부분이 까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배송 오다가 보면.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그냥 써라. 그럼 제가 안 돼 바꿔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로 하는 말이 페인트를 보내줄 테니까 발라서 써라 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페인트 보내줘 라고 하고 페인트를 받아요. 그 다음 배대지한테 부탁해서 칠을 해요. 그걸 배대지도 해줘요. 해주는군요. 해주는 배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중국은 이렇게 선반이라던가 가구류라던가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다가 스크래치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중국 택배 기사들이 거친가 봐요. 그래서 막 부딪히고 이렇게. 그래서 그 배대지를 좀 잘 서비스 해주는 데를 만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검수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국가별로 어려운 점은 또 각각 다르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일본은 고객 서비스에 뭐 왕같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물론 이제 돌아오는 말은 되게 정중해요. 말투는. 근데 이것도 번역기 돌리면 정중한지 뭔지 알게 뭐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정중한 말투로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을 아, 해요. 이 인터넷 쇼핑 문화 자체도 지금이야 뭐 흔하긴 흔한데 막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클릭 하나로 팍팍팍 막 아. 배송 취소, 반송 팍팍팍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아, 한 땀 한 땀 이렇게 좀 수고를 드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이 정말 급격히 발전해서 인터넷 쇼핑도 엄청나게 하고 중국은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 찍으면 그 상품 찾잖아요. 일본 그런 거 돼요? 라쿠는 어플 있어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계정으로는 못 받아요. 네? 저는 일본 우회해가지고 받아서 쓰거든요. 진짜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수업 같이 듣고 시작했던 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핸드폰에 안 깔고 쓰세요. 아, 한국을 몰라서? 아니면 제가 전에 한번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는 이제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데 핸드폰은 번역이 안 되니까 잘 안 그렇구나.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중국은 진짜 그 타오바오 어플 켜가지고 사진기 켜가지고 이거 컵 찍으면 이 컵이 나와요. 바로 소싱 장바구니 나오면 바로 소싱 되는 거거든요. 와, 짱이죠. 엄청나네요. 중국 구매대? 중국 구매대? 마진율을 한번 물어볼게요. 일본은 보통 마진율이 어떤가요? 보통 마진율을 한 15% 정도로 잡는 게 좀 적당하다고들 해요. 일본 구대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게 사실 그 분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일본은 보통 상품명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딱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검색을 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모델명 같은 거 입력하고. 그렇죠. 대부분 그런 취향과 선호하는 것들이 이제 딱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일본은 어차피 모델명을 입력하면 쫙 그대로 뜨니까 가격 비교가 그 자리에서 되겠네요. 그렇겠죠, 더더욱. 그리고 알고 사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대충 이게 어느 정도 시세다 이런 걸 좀 아는 거예요. 이미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국은 공룡옷 이런 걸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인형탈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검색어로 이제 하기 때문에 뜨는 상품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바로바로 가격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는 게 거의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공룡옷들이 그쵸. 또 공룡 있으니까. 종류만 해도. 티라노사우루스 옷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은 좀 마진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중국은 한 20에서 25%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대량 주문 같은 게 들어올 때 마진율을 많이 확보를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주문 하나 들어온 거는 35,000원짜리인데 하나에 그게 100개가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0 얼마가 남아요. 몇 프로죠? 몇 프로지? 그게 어떤 제품이에요? 비밀인데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업체가 쓰는 거예요. 가벼운 건가요? 네, 가볍고. 그러면은 이제 세일가 많이 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판매 금액 35,000원에 운임이 이제 녹아져 들어있잖아요. 10,000원 정도 녹아져 있다 치고. 근데 이제 100개라고 해서 100만 원이 이제 운임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꿀 많이 거래. 남아. 꿀 많이 거래였네요. 네, 저는 또 거기다가 이런 거로도 좀 남겨요. 이게 금액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관부가세도 나오고, 그리고 운임도 국내에 들어와서 또 용달 같은 거 타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다 포함해서 견적을 드려요. 고객님이 실비로 물론 이제 낼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내가 다 하겠다. 왜냐면 고객님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거기서 좀 더 붙입니다. 실제 드는 비용에서 조금 더 붙여서 마진을 좀 더 챙겨가는 편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맡기다 막 이런 거. 그걸 대량으로 100개씩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이와도 100개씩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이와 낚싯대는 100개씩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취미생활 뭐 한두 개 사지 100개씩 사지 않죠? 네. 일본에 다이와 이런 거, 다이와 타오바오도 있던데. 그 짝퉁입니다, 여러분. 짝퉁이라고요? 타오바오에서 파는 다이와는 위험합니다. 인정합니다. 브랜드 제품은 인정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타오바오는 아무리 정품이라고 해도 그걸 100%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죠. 다이와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올리시는 분이 많아요.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일본 건지도 잘 모르고 네. 모르는 사람은.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일본 구매 대행만 하시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향후에 파이프라인을 늘리려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시는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동기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제 저랑 같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2년 정도 되신 분들인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병행 수입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큐텐 옆직구나 그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중국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와서? 처음에 중국 할까 일본 할까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일본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너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본을 시작을 하자고 이제 하셨다가 일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이제 같이 좀 병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국하다 일본하기도 하고 일본하다 중국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중국은 주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늘리냐면은 사입해서 판매하는 거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물건을 띄워와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자기 상표를 붙여서 팔고 싶다.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어느 정도 하면서 배웠어요. 그럼 그 뒤에 넥스트 스텝은 사입 판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사입 판매를 이제 하자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있고 리스크도 있어. 솔직히 뭐가 잘 팔리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건을 한번 처음에 살 때 돈 다 내고 1,000개니 2,000개니 사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또 잘 해서 그쵸. 잘 팔아야 되는데 그거 할 줄 모르잖아요. 그쵸. 다 재고 남으면. 재고도 남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그쵸. 거고. 그래서 이제 연습 전 단계로서 중국 구매 대행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실력을 좀 레벨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입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선택권이 주어진다.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한다. 국가를. 그러면 여전히 일본을 하시겠습니까? 중국 어때요, 중국? 만약에 제가 일본이랑 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면 사실 중국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회사 생활할 때도 계속 일본이랑 연관된 회사 생활 했었고 그리고 일상이 좀 오타쿠는 아니지만 이제 일상이 뭐 한국 드라마보다 일본 드라마 더 많이 보고 일본 책도 많이 보고 일본 유튜브 더 많이 보고 그런 식으로 밀접하게 있어서 저는 다시 선택을 해도 일본 선택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일본에서 살고 일본어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일본 구매 대행을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한다면 나는 일본어도 잘 모르고 일본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러면 좀 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작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뭐 어차피 뭐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시작하는 거야 뭐 똑같아요. 단순히 일본 여행 가서 뭐 라멘 먹는 거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관심이 있지 않으면은 조금 장벽은 높은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리스크 크게 안 가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공부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잖아요. 매출이나 뭐 수익이나 하는 일이라던가에 대해 만족을 하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일본 그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저는 그래도 그 안에서 제 저만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성장 중이고, 뭐 회사 다닐 때보다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오션님은 일본 시작하실 생각 없으세요?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노하우? 그거는 네 저희 영업비밀입니다. 나도 안 가르쳐 준다고? 누구 한 명이라도 채가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안 알려준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중국 할래요. 자신이 없네요. 중국 하겠습니다. 공부 좀 덜하고 하기에는 중국이 좀 최고인 것 같네요. 내 유튜브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좀 최고인 것 같네요. 동의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더 접근을 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절대 경쟁자들, 일본 구매대 경쟁자들 진입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어차피 모를 겁니다. 제가 파는 거. 저만 하는 거. 2년 동안 저만 하고 있어서. 그러면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그리고 설 명절에도 열심히 상품 업로드 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실 거죠? 그 남들 놀 때 일을 해야 이제 연휴 비수기 끝나고 터집니다. 그치? 지금 연휴 비수기잖아요. 비수기 힘내시고 상품 업로드 계속 열심히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다?